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것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4년 전 TV 토론 때 이정희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던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최순실의 아이디어로 보이네요. 일단 그 당시 1차, 2차 TV 토론 장면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음마 아파트 30채 값 지금 시가로 300억 원인데 받으면서 그때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셨습니까? 과거의 일이고 지금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좀 현실적인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 일부터 좀 답을 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대선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우리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데 이 후보로 나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한테 그 27억 원의 그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실 생각도 없으면서 27억을 받으시고 이게 그래서 국회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먹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7억 원 받고 먹튀. 그것 때문에 이정희 후보가 결국 사퇴했습니다만 한 방 먹은 듯한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최순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했던 휴대전화 녹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2012년 12월 달에 2차 TV 토론회 전에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둘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이 된 건데요. 네. 최순실 씨가 전 토론회에서 계속 공세에 몰려 있었는데 네. 이정희 후보에게 27억이나 먼저 토해내라. 이렇게 강공을 펼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제안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받아들여서 토론회에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내용 톤으로 이정희 후보를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최순실 씨 아이디어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차 TV 토론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공식 조직에서도 2차 토론의 전략을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나 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게 네. 분명히 최순실은 정치적으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다. 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도 정호성이 주장했으니까 마지막에 꼭 중국말을 넣어라. 네. 반체를 시켜라라고 억지로 누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상당히 일리 있는 전략이었다. 네. 그리고 요번 역시 처음에는 방어적인 수서적인 전략이었다가 바로 어떻게 보면 공격형으로 적반하장 전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전략할 때 흔히 쓰는 전략인데 저것도 역시 맞아떨어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설문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비록 지적 수준은 낮지만 동물적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 있고 즉각지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최순실이 정치적인 전략, 정치공학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날 겁니다. 네. 아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네. 아마도 다음 대선에도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음 파일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정호성 비서관 이걸 왜 녹음을 했을까? 네.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얘기하죠. 최순실이 두서없이 말을 해서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를 정도였다.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잘 정리해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네. 그게 들어도 모르니까 녹음을 해서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는 건데 저게 좀 이해가 가는 게요.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3면에 크게 해가지고 최순실 대통령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3자 대화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문장이 제대로 끝나는 게 없잖아요. 네. 이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최순실 씨랑 박 대통령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정호성 씨는 알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서 녹음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자꾸 최순실의 얘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마 야단을 맞거나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이가 최순실을 위해서 그 말을 이해하려고 정리한 게 아니라, 녹취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걸 메모를 했다는 것, 녹취를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3차 청문회 때는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이 육성으로 녹음된 것이 청문회 국정조사장에서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 이거 저거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네. 이해를 안 시키면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한 거를 메모하기도 쉽지 않았을 아니,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녹음하는 방법을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게 된 거죠. 네, 지금 뭐 최순실 씨를 저도 동아일보에 난 걸 읽어보면서 도대체 독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난 바에 따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네. 정확하게 지시합니다. 네.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그걸 챙기는데 최순실 씨는 보게 되면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그 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안 되니까 정호성 씨도 못 받았어갖고 녹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이 대통령 옆에서 코치를 했다는 게 참으로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 이제 세월호 행적 그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나온 거 대통령이 이제 숙제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숙제가 덜 됐다고 다시 해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외에는 추가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대통령이 왜 9시부터 9시 53분까지는 아무것도 없느냐, 1시간가량을 일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청와대와 변호인 측에서는 9시부터 정상근무를 했다. 그런데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어서 9시에는 뭘 했다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뿐이지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요구한 건 몇 시에 일어났고 근무 책상에 몇 시에 앉았고 뭐 그런 걸 좀 다 이왕이면 다 구체적으로 좀 써보라 뭐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예,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보고하는 행위입니다. 행위. 네. 전화를 받고 전화 서면 보고를 받고는 뭘 했다라는 건데 네. 헌재에서는 분명히 직설해서 행적을 밝혀라는 거거든요. 행적은 뭐냐면요. 저때 잠옷을 입었는 건지 아니면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누워서 침대에서 받았는지 아니면 관저에서 받았는지 말이죠. 구체적인 그 상태, 상황을 보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헌재가 미흡하고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짜를 놓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의 그 기상 시간, 착석 시간 이런 것까지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글쎄 7시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